그 신부님,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. 그 친구나 가족이나 정말 소중한 존재인데 항상 언제나 옆에 있고, 특히 가족들이 좀 심한 것 같아요. 막 내가 아무리 화를 내거나 못되게 굴거나 투정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멀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받아줄 거라고, 그리고 다시 나에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좀 더 좋게 말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말하고 뭐 더 투정 부리게 되고 뭐라고 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기준점이라고 해야 할까요?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잘 대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, 저는. 그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네. 꼭 더 잘 해줘야 될 필요는 없어요. 음, 근데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꼭 더 막대할 필요도 없거든요.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이고 형제고 친척이니까 이 사람들이 날 다 받아줄 거다, 다 이해해줄 거다, 그리고 안 만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네. 굉장한 착각이죠. 왜냐면 우리 주변에는 가족이기 때문에 안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. 가족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도 훨씬 더 많고.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. 친구 사이에서도 막, 아, 너는 뭐 바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놀리면서 좀 험한 말 써가면서 그 우리의 우정을 확인하는 그런 스타일의 친구들이 있고, 서로 좋은 말만 해주고 뭐 아니면은 칭찬해주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뭐 서로 존중해가면서 이러는 스타일의 친구들이 있고 하잖아요. 근데 저는 뭔가 친해지면 조금 더 장난식으로 말을 많이 하게 되고,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약간씩 선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조금 상처를 줄 때도 있지 않나? 하는 있을 생각이 수도 있죠.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, 그게 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 경계를 지키는 게.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가 좀 계속 숙제예요, 저한테. 만약에 여기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면 되지. 아, 이 지, 친구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지금은 있다면요? 예를 들어서 친구랑 나만 있는데 네. 만약에 여기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우리 둘이 과연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. 그런 거는요, 그러면? 만약에 이 A라는 타인이 있을 때, 이 친구와 내가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친하다. 라는 식의 우정 과시로, 또, 또 물론 좋은데 네. 그 친구와 나의 우정과 씨를 과연 다른 사람이 받아들여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의 우정과 씨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? 없죠. 그러니까 응.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우정은 깊을 텐데. 어. 음,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어디에나 예수님은 있다. 네.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과 내가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들까? 예수님이 들어도 좋아하시고 기쁜 얘기라면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. 그쵸. 그래서 만약에 그게 설령 욕이라도, 그래서 야 이 병신아, 야 이 멍청아 이렇게 해도 이게 그냥 병신이나 멍청이라는 게 그냥 애정 표현적인 측면이다라고 네. 하고 여기에 누군가 있어도 크게 문제고 그왜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.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동창인데 네. 만났어. 근데 이제 와이프는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걸 알고 둘이 막 너무 친하다는 걸 알아. 네.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나면 막 첫사랑 얘기만 계속 하고서 예를 들어서 네. 근데 그걸 수용 가능한 와이프라면 상관은 없어요. 근데 만약에 와이프가 수용 가능하지 않아. 근데 와이프가 불편해. 근데 예를 들어서, 그 뭐 옛날 얘기고 30년 전 얘기고 첫사랑 얘기인데, 그거는 자기 생각인 거지. 싫다잖아요.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지. 그거는 둘만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. 네, 네. 그쵸.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를 만약에 아무리 웃기려고 하고 재밌으려고 한다고 해도 30년이 지나서 굳이 그 얘기를 여기서까지 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. 없죠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는 어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서로가 네. 서로는 그게 뭐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는 그게 뭐 스튜디오가 될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이 안 되는 얘기를 굳이 30년째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. 예를 들어서. 그러면 약간 이거는 대화의 소재나 이야기나 약간 이런 부분이었잖아요. 그러면은 약간 그 고마움이나 미안함 이런 것도 모르게 표현에 인색해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. 감사 표현, 뭐 미안함의 표현 이런 것들이 그런 거는 내가 표현 안 해도 말 안 해도 알겠지. 이게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. 가족 간에, 친구 간에. 표현 안 해도 알긴 알아요. 근데 음. 표현을 해주면 더 잘 알아요. 근데 알까요? 약간 쟤는 너무 당연하게 봤네. 아니, 그러니까 알지.
아니까 너무 당연하게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모르면 너무 당연하게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하지. 근데 어쨌든 네. 안 해도 알긴 아는데 하면 더 좋아하는 거라고 한다면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? 좀 하는 게 맞는데 잊어버리게 돼요. 그러니까 바로 해야지. 말로 바로 못하면 카톡으로 하든지 났을 문자로라도 때 다시 아니 그 일이 생각은 못 할 수도 있어. 예를 들어서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. 습관처럼. 항상 그냥 그럼 항상 고마워. 뭐 아까는 뭐 미안했어라던가 뭐 아니면 굳이 고마운 표현 이렇게 해도 돼요. 어떻게 말로 굳이 안 해도 된다고요. 이렇게 해도 된다고. 아, 카톡으로 뭘 보내도 되고 그걸 굳이 말로 하라는 그 어떤 그 뭐랄까 강박이 있으면 네. 전혀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표현을 버릇처럼요? 어떤 식으로, 그러니까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냐가 중요한 거지. 그게 꼭 말할 이유는 없다는 거지. 표현을 하는 게 익숙해져야 된다. 네. 어떤 면에서는 표현을 기계적으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표현만 하는 것도 진정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어떨 때는 말로 하고 네. 아니면 상황을 봐서 어떨 때는 뭐 카톡으로 하고 상황을 봐서 어떨 때는 그냥 선물로 주는 거 말은 안 하고 그냥 이 선물로 주는 걸만 해도 난 표현을 한 거잖아요. 근데 물론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너는 왜 말로 안 해? 그건 뭐 어쩔 수 없지. 난 표시한다고 했는데. 그러니까 내가 표시한 게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네. 근데 하지만 어쨌든 내가 하는 거는 할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. 어렵네요. 뭐거든. 약간 계속 노루마무처럼 다시 돌아가요. 그러니까 그걸 자꾸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지. 약간 계속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원래 그런 일어나고 거예요. 계속 그래요? 중요한 건 일어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. 언제쯤 그냥 안 넘어지고 그냥 계속 가게 될까요?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. 그래요? 그럼요. 사람이니까. 계속 일어나 보겠습니다.